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뒤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원 상당수가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 사퇴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 지도부는 당명 개정이나 행정통합 같은 다른 주제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자 일부 의원들은 입틀막이라며 퇴장해버렸습니다. 우원석 기자입니다. 윤어게인을 선언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 발표 뒤 처음으로 열린 의원총회. 장 대표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될 줄 알았는데 정작 3시간 동안 주로 논의된 건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주로 행정통합인지 너무 시간 끌기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김빼기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부가 1시간 넘게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당명 개정 문제를 설명한 겁니다. 왜 시간 끌기를 하느냐며 장 대표의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장 대표는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당원 상당수가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은 잘못됐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입장문은 이런 당심을 반영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곧바로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이성권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당심이 아닌 민심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전륜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장 대표의 생각과 전륜 중 무엇이 옳은 길인지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의원들이 비밀투표를 해보자. 그리고 전 당원들한테 물어보자. 우리가 윤어게인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 당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의견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토론 요구는 묵살됐고 입틀막 총회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당내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 지도부를 옹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우원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전 하겠다던 당명 개정도 선거 뒤로 미뤘습니다. 이름도 색깔도 바꿔 쇄신하겠다더니 이제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돌연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던 배현진 의원 징계 논의도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오락가락 행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당원 70%의 지지를 얻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해왔던 당명 개정. 당명 개정을 통한 이기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당원분들의 분명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 최종 당명 후보 2개를 놓고 고심하더니 돌연 당명 개정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좀 시간이 촉박한 부분도 있고요. 한 지도부 관계자는 최종 당명 후보들이 지나치게 진보적이고 시민단체를 연상케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고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큰 탓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청년이 당명을 다시 쓴다는 의미로 여의도 당사에 설치된 이 조형물은 당명 개정이 연기되면서 곧바로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당명 개정 결정도 중단 결정도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진 데 대해 의원들의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당명 개정 논의 절반? 지금 1시간 넘게. 오늘도 여론조사에서 대폭락한 걸로 아는데 이런 한간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의부터 당원권 1년 정지 결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시키던 친한계 배현진 의원 징계에 대한 논의도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당 안팎의 징계 철회 요구를 잠시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지도부가 당의 중요한 결정들을 번번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바로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서 자 장동혁이 전륜에 이제 안 하겠다, 전륜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거의 국민의힘이 두쪽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말 내내 사실은 장동혁 사퇴해라, 흔들지 마라라고 하면서 집안 싸움이 장난 아니었는데 오늘 첫 번째 의총이 열렸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뭐라 그럴까요? 맹숭하게 끝났어요. 관련해서 조은희 의원이 한 이야기 24초 정도 한번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눌게요. 의원님, 그 장 대표님 지난주 금요일 입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요. 대표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원들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의원들도 거수기로 만들지 말고 비밀투표를 한번 물어보자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말해서 그런데요. 예. 사실은 막 오늘 뭐 배현진 관련한 징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 논의한다고 했었는데 당명 바꿀지 말지로 거의 한두 시간을 얘기하다가
거의 끝났대요. 그러고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 이제 몇몇 의원들이 나와서 이제 약간 불만을 토로하는 이런 인터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윤 어게인 세력하고 단절은 못하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이라도 좀 당명을 바꿔보자. 그건 할 수 있지. 이름 바꾸는 게 뭐가 어려워. 자기가 가장 쉬운 걸 하겠다고 한 5, 6개월 동안 당명 바꾸겠다고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는 너무 쉬운 일이다. 그럼 5, 6개월간 했어요. 근데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투표 참가인들한테 지난 선거, 지지한 선거 물어보면은 그때 이제 비례정당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약간 이제 고령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당명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 특히 그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비례정당 이름을 안 쓰면 막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2개, 3개 찍는 거예요. 비례정당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은 자유한국당. 뭐 이렇게 혼란을 줄 수 있고 무슨 공화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용지를 보면 3개 찍었어. 그래서 우유표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명을 바꾸면 정말 쪽박치 할 수 있는 거예요. 뒤늦게 안 거지. 이거 이렇게 바꾸면 정말 우리 지지층이 못 찍을 수도 있다. 우리 지지층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차. 이거 당명 바꾸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결국 이 정당은 하다 우리가 제일 쉬운 당명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명도 못 바꾸는 무능력한 정당이다. 그걸 그리고 그 뭐 국민의힘을 또 뭘로 가리고 뭐 청년들이 가리고 별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좀 뭘 하려면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뭐 수기도 하고 뭐 좀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윤석열하고 절연은 못하니까 그냥 우리 그냥 제일 쉬운 거 당명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 당명 바꾸면 사람들이 여기 점 찍으면 국민의힘인지 몰라. 진짜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못 찍어. 지지자들이 못 찍는 거야. 그걸 이제 알고 아무것도 못하는 정당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창피한가 싶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공모하겠다고 현수막도 걸고 뭐 수천 수백 개 뭐 공모 받아가지고 지금 뭐 2개를 압축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당하게 쓰면 되지. 왜 또 이제 와서 못 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지효 대변인님 지금 옷 입으셨지만 지금 수많은 그 지자체에서 선거 나가신 분들 이 몇천 명 되지 않습니까? 이 국회의원 선거랑 다르니까 그분들 다 이미 국민의 못 찍고 공보물 만들고 명함 만들고 하는데 이제 와서 막 이름 갑자기 바꾸면 그거 죄다 다시 제작해야 돼요. 그럼 그 원성도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도 낮고 관심도 낮다 보니까 그 내가 익숙한 이름이 가장 또 선택하기가 쉽거든요. 당 보고 찍거든요. 그렇죠. 뭐 솔직히 이게 좀 지방자치 선거가 개선돼야 될 한계이긴 하지만 거의 당 보고 찍지 사람 보고 찍는 경우가 매우 드물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이름을 바뀐다?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낮은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폭망각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장동혁 대표 리더십과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뭐 국민의힘이 됐든 뭐 국민의 발이 됐든 뭐가 됐든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방선거 이후에는 뭐 못 견딜 거라고 보긴 하지만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자기 말을 철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리더십에 손상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이번에 당명 바꾼 것 때문에 시간과 돈을 많이 썼는데 심지어 그 간판도 바꾸면 제가 봤거든요. 지나가다가 막 떼고 있더라고요. 앞에다가 뭐 붙이고 막 사진 찍고 이러고 있는 것까지 봤는데 그런 짓거리까지 하다가 이제 와서 또 스르륵 지방선거 이후를 할게요 라고 하는데 그냥 뭐 간판 바꾸고 뭐 할 거 없이 그냥 그 건물 팔고 당 해산하십시오. 그냥 그게 편해요. 차라리 뭘 해도 뭘 이름 바꾸고 해. 뭘 자꾸 이름 바꾸면 사람도 안 바뀌지 메시지도 안 바뀌지 정책도 안 바뀌지. 근데 이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장동혁 대표가 당내 지지 기반이 되게 허약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다시 그런 게 입증이 된 거죠. 자기 딴에 얼마나 돈 많이 들였겠어요. 나름 준비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총회 벽을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분위기 보니까 되게 뭐 조용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 몇몇 분들은 되게 격앙이 돼 있는 듯한 표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외부로 뭐 격앙된 소식이 밖으로 삐져 나오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좀 갈등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장동혁 대표가 일할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 기반도 없는데 지지 기반을 극복할 수 있는 일하는 능력도 천만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 지금 같은 사태가 나지 않았는가라는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 당명 바꾸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저기 뭐 무무힘 이러니까 되게 간혹가다 저도 실수할 줄 저도 실수요. 우리 국민의힘 덕분입니다. 뭐 네, 실수해. 그래서 빨리 좀 바꾸기를 바라는데 이걸 못 바꾸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 국민의힘에서 당명을 바꿨는데 그 바꾼 당명으로 지선을 져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당명을 쓰기가 참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각종 조롱들이 난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명 바꾼다고 하니까 미련당, 뭐 별의별 당이 열공, 뭐 그 당도 있고 뭐 차라리 무슨 민자당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고 제가 이제 오늘 좀 모 방송에서 이런 얘기해서 좀 비판을 받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 지금 두 개로 압축된 게 뭐 미래연대 하나가 있고 또 미래를 여는 공화당인가 그렇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핵심이 빠진 거예요. 지금 뭐 당내에선 분란이 여러 가지 많긴 한데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저륜과의 절연을 선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윤어게인을 품고 핵심 가치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윤이 빠졌잖아요. 윤이 빠졌죠. 그러면 친윤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 친윤 연대 줄여서 미친연이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아니라 미래 친윤 연대잖아요. 너무 괜찮은데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대 새정연 이것처럼 미래 친윤 연대. 그래서 그걸 제가 제안을 드렸다가 그때 새정연 쓰면 막 다 가서 항의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 괜찮다. 각종 이런 조롱들이 나오니 이것도 또 부담이 작용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오늘 의총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받은 게 뭐였냐면 배현진 의원이 전 서울시당 위원장이고 이분 지금 당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국힘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윤리위에서 처분을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장동혁 대표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약간 주먹을 불끈 쥐면서 장동혁 대표의 뒤통수를 발로 차겠다. 요 장면이 오히려 이슈가 됐어요. 와, 배현진 의원도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요. 회심의 비소, 섬뜩한 비소 뭐 이러면서 기사에 이 제목들이 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분이 배현진 씨가 MBC 때부터 갈고 닦은 실력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 양치 사건. 양치 사건도 있고 이른바 배신자 뭐 프레임 뭐 이런 것도 하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저런 분야에 대해서 내공이 굉장히 단단할 것이고 또 기억하는 장면이 그 본회의장에서 진성준 의원한테 당시 이제 민주당이죠. 진성준 의원한테 어쩔래 가가지고 막 때려. 그 장면 그런 알죠. 장면도 있잖아요. 예. 그만큼 저분이 본인이 손해보는 일이나 본인한테 뭔가 해가 된 일에 대해서는 참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 장면은 일부러 저기 다리를 꼬은 거 보면은 참 이게 또 배현진 의원 키가 또 커요. 그래서 저게 분명히 다리가 달 거거든요. 툭툭툭툭 이게 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저게 저 샷을 바라고 앉았겠죠. 아무래도 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방송인으로 굉장히 오래 종사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 카메라가 있고 어떤 포즈를 취했을 때 방송국 기자와 데스크에서 좋아할 거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장동혁 대표를 딱 치고 정말 이럴 겁니까? 이런 거 위에서 다 찍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또 하루 이틀 딱 자료화면으로 다 도배가 되고 오늘은 이제 저 뒤에 갖고 딱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째려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투샷으로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의 뭐 대립되는 모습. 그래서 정치인들은 한동훈처럼 밖에 나가서 이렇게 팬클럽 하고 다닐 게 아니라 정치인은 출사,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야 돼요. 우리 정치 왜 합니까? 다리 꼬고 앉기만 해도 저렇게 아니 왜 언론사가 다 저걸 못 끌어내요. 국회의원이니까. 못 끌어내죠. 국회의원 또 그렇죠, 뭐 그렇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당에서 제명시키려면 당 의원들의 어떤 합의를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배현진 의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어떻게 하면 장동혁을 연맥이고 괴롭힐까? 이것에 대해서 밤새 연구해서 그 다음날 시전을 하고 있다. 장동혁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다. 네. 근데 장동혁은 끝까지 못 본 척 이렇게. 뻔쳐. 근데 요새 장동혁 별명이 돌부처랍니다. 아, 돌부처예요. 예. 표정 관리가 요즘엔 좀 되더라고요. 원래 잘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마늘하고 쑥을 많이 먹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실토를 했잖아. 제가 마늘하고 쑥을 많이 먹고 많이 있습니다. 먹었어요. 그래서 예. 그걸 많이 먹고 조금 이제 그런 성정은 조금 관리하는데 예. 지금
능수능란해졌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단식 9일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많이 이렇게 내려놓은 것 같아요. 단식하면서 9일이나 했잖아요. 8일인가 9일인가? 네. 8일 했죠. 8일 하면서 이제 내가 그러니까 1.5선 그러니까 1.5선이라고 하죠. 네, 그 당대표로서의 이제 그 리더십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면서 그냥 성질 많이 죽이고 뭔가 포용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비단 그래서 장동혁의 단식이 마냥 나쁜 건 아니라 체질 개선도 분명 하긴 했지만 분명히 이런 성격 개조도 좀 된 것 같다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윤리위에 징계 맡기고. 아니 그런데 내려놓을 때 몸무게를 내려놓고 말아야지 정신줄을 내려놓으니까 갑자기 윤어게인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 1심 판결 받은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윤석열과 절연하라는 세력들을 절연해야 됩니다. 이런 망언을 하지 않습니까? 장동혁이 F인 것 같아. F야. 정신줄을 내려놨어요. 정신줄을 내려놨어요. 때 장미 하나 꽂아놓고 그거 바라보면서. 리마리오 사건 있죠. 리마리오? 근데 저 사진 보면서 저는 배현진 의원은 마이너스였어요. 저분이 지지자들은 환호했을런지 모르겠지만 특히 친한계 한동훈 지지자들은 환호했을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소위 말하는 국힘당 지지자들 또는 보수 지지자들한테는 이게 배현진한테는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아하.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배현진 의원이 저렇게 한 저 태도라든지 저런 모습이 언론 플레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내가 지금 장동혁하고 신경전을 벌인다는 거죠. 솔직히 이거는 잔기술이죠. 그러니까 배현진은 컨텐츠가 없다는 게 점점 드러나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언론 플레이나 신경전 저런 장기술밖에 없다 보면은 저 사람이 앞으로 뭘 하겠어요?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저 사람은 이제 그 이미지 소비가 끝나면은 조용히 물러나는 거죠. 지금 그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상황과 비슷한 게 한동훈이에요. 한동훈도 보면은 잔기술에만 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지 또는 신경전이나 말싸움, 깐족됨 이런 걸로 지금까지 해왔지 컨텐츠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그러면 그 이미지가 소모가 되고 끝나면 걔들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끼리끼리 모인다고. 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한동훈은 지금 이제 전국 순회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대구 내려간다고. 대구 내려가고 부산도 내려가고 지금 부산도 한동훈이 부산에서 출마하나 이런 얘기 돌고요. 대구에서 한동훈이 출마하나 이런 얘기가 도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간만 보다가 나오지 못할 거다. 그 지역에 나가려면 그 지역을 자신의 한동훈이 거기를 나간다. 대구나 부산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를 자신의 정치적 고향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근데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한 준비는 없어요. 또 항상 보면. 할 줄 아는 건 깐족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어디 지역 나갈 건지 아니면 지방선거를 나갈 건지 재보궐을 나갈 건지를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정치를 할 건지에까지가 간을 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정치인이 좀 큰 정치를 하려면 어느 순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손해를 보든 아니면 이득이 되든 어떤 그 순간순간에 결단을 해서 지지자들이든 대중에게 내가 이런 걸 하겠다라고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한동훈은 계속 여기저기 간만 보고 있잖아요. 또 간만 보면 고혈압이나 걸려 그냥 짜가지고. 간만 할 수 보다가 있습니까 고혈압이나 우리가. 걸린다. 이게 이제 한동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정치인이 건달이 아닙니다. 탤런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다 어디 저처럼 선출직에 도전을 해서 공직자가 돼서 그런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어떤 의지를 받아갖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정치인이죠. 본인 탤런트로 하는 거야. 아니 어디 가서 락 콘서트 비슷하게 하고 출마를 해야지. 출마를 해서 본인이 당선되거나 그럴 생각이 없으면 자기 지인들을 당선시키거나 자기 계보에 있는 사람을 당선시켜서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이 정치를 하게 해야 되는데 가만 보십시오. 지금 김근식 그 송파 당협위원장이 지금 한동훈 개 왔다 갔다 해요. 최고위원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믿어 떨어졌잖아요.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에 따르면 대통령은커녕 국회의원도 될 수 없다. 벌써 이게 다 증명이 된 거예요. 본인도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뭐입니까?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든지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든지 하다못해 구청장이라도 출마를 해서 본인의 힘으로 당선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아하. 자기가 여태까지 어디 선거 나가서 당선된 적이 있어요? 당선도 안 된 사람이
당시 출마한 적이 없잖아요. 당시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2번이나 한 거예요.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총선에서 대패하고 결국은 자당 국회의원들, 자당 대통령하고 싸우다가 대통령이 나 못 참겠어 하다가 그냥 계엄 일으키고 탄핵되고 국민의힘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이 자리까지 오는데 한동훈의 책임도 큽니다. 예, 국민의힘, 한심한 국민의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월 19일 목요일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있었고요. 이 선고 이후에 지경 판사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은 입장을 내지 않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다시 질문을 할 정도로 많이들 놀랬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전륜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오히려 당내에 전륜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동혁 대표의 대응 어떻게들 보시고 어떻게들 이해하고 계신지 일단 궁금해서요. 전륜을 하라고 그랬더니 전연도 안 하고 전환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환 얘기를 했죠. 예. 현실 인식에 대해서 정말 못하는구나. 그래서 박수를 쳤습니다. 잘한다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예. 이대로 쭉 지방선거까지 가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실제 이제 계속 제가 이 방송에서 어게인 2018을 많이 얘기를 했죠.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계속 우측으로 가다가 이제 정말 제대로 한 방 맞아야 그때서 이제 또 비대위 가고 아뜨거라 하다가 또 더 우측으로 가고 예. 부정선거 주장하고 막 이런 식의 이제 반복이 계속해서 오고 이번에는 정말 해머로 맞은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똑같이 그 방향성에 있어서 가고 실제 그 김성혜라고 윤때 그 비서관 했던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장을 만나서 물어봤다. 민주당 김성혜 의원을 아니 다른 동명이 평강공주인가 했었죠. 예. 그분이 올린 글을 보면 장동혁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떤 신의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얄팍한 정치하려면 안 할랍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고 쭉 이제 글을 썼어요. 예. 그렇게 보면 윤 어게인 정도가 아니라 좀 과하게 표현하면 윤의 그냥 대변인하고 사실 입장이 별 큰 차이가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글 내용을 보면. 그렇군요. 임세현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어둠의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편에서는 사실 장동혁이 혹시나 정신 차렸을까라고 걱정했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이제 전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잖아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만 보면은 저렇게 더 당이 폭망으로 가고 지방선거 폭망의 길로 천천히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게 민주당이 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건전한 제1야당, 그냥 야당이 존재를 해야 민주당 내에서도 정화작용이 일어나고 그렇죠. 우리가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하고 우리 내에서도 혹시나 조금 퇴색하거나 썩은 게 있으면 도려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저기가 저렇게 정말 절벽 가운데로 윤석열의 핵폭탄을 짊어지고 국민의힘을 배낭으로 메고 농개처럼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기가 망하니까 민주당 내에 있는 어떠한 분란이라 하긴 좀 어렵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히려 더 도출되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오히려 저쪽이 저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기는 이제 절연을 윤석열이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국민과는 절연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웃긴 게 이제 점점 약간 그 미친 병들이 옆에 도지나 봐요. 죄송한데 미친 병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좀 이렇게 나쁜 건 빨리 전달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예전에는 그 장동혁의 그런 약간 정신 나간 극우적인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를 했던 사람도 이제는 동조하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인가요? 예. 그분도 이제는 장동혁 우리 대표 지지도가 진짜 많이 높고 이래서 모든 당원을 끌어안는 고뇌가 있다라고 하는데 끌어안다니 얼마 전까지 누구 다 제적하고 잘라버리고 누구 윤리 심판한 게 그게 누군데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약간 집단으로 실성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자, 여의도 김프로님이 진보의 아이콘 임세현 화이팅, 진보의 태토녀 임세현 화이팅이라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올려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아는 분인가요? 항상 응원해 주신 분 있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그 얘기를 했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인가 싶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기자회견 문장 여러 가지 중에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거든요. 박영식 평론가는 이거 보셨죠? 네. 부정선거론에 이제 쓱 발을 얻는 걸까요? 글쎄 이건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고 떠오르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유튜버 고성국 씨하고요. 유튜버 전한길 씨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좌고우면이 아니라 좌고우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극우 극단주의 세력인 윤 어게인이 장동혁 대표의 세력 기반이라는 거는 뭐 모두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만약에 이분들을 버리고 선거를 뛴다라는 것은 곧 자살 행위에 가까운 일이라는 그 두려움이 장동혁 대표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문에 담긴 내용은 결국 이 유튜버 고성국 씨가 주로 하는 방송 내용과 전한길 씨가 주로 다루는 내용 모두를 다 포괄적으로 해서 담아놨다고 저는 보고요. 역사적으로도 자신이 지지 기반을 버렸을 때 혹은 버리지 않아도 중도 외연 확장을 했던 정치 지도자들이 나중에 말로가 어땠는지는 대체적으로 자신의 세력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혀서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배척을 당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장동혁으로서는 이게 영남 자민련이 되든 지방선거에서 대폭 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뭐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꼭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민을 생각하고 역사를 바라보고 헌법을 존중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자신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뒷배인 고성국 씨와 전한길 씨를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담은 건 아닐까? 저는 간편하게 접근하는 편입니다. 네, 고구마 깎아님이 종합예술 시사 비둘기 영식님 화이팅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 저희 가족인 것 같습니다. 네. 왜 비둘기예요, 근데? 시사 비둘기? 아, 요즘 평화를 좀 지향하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나 있던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평화주의. 문꽝 닫고 나가던데 아까. 평화주의에 입각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질난 비둘기였어요. 예. 김기현 변호사는 국민의힘 특히 장동혁 대표의 그 2월 19일, 20일 발언 이후에 주말 사이에 보여지는 모습이나, 그러니까 당 외, 그러니까 원외의 당협위원장들도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윤석열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했고, 그전에는 장동혁 대표를 사퇴하라라는 목소리가 또 있었는데, 이렇게도 또 부딪히는 것 같아요. 네, 뭐 사퇴하라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저는 의리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역시, 사실은 해석을 또 저렇게 선의로 해주네요. 장동혁 대표를 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사람 스마트하다, 그리고 상식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극우나 윤어게인들이 말하는 주장이라는 게 사실은 그게 좀 어딘가 나사 하나가 빠져 있다는 거는 장동혁 대표도 인식은 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이런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국민의힘을 지금 지지해주는 사람들 중에 70%가 저쪽인데, 극우 윤어게인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버리냐라는 취지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걸 버리질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받게 됐고, 근데 사실 이 의리라는 게 뭐 긍정적인 그런 거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냥 조폭식 의리잖아요. 나라가 절단나든 뭐하든 이런 걸 신경 안 쓰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해지는 이 시점에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더 긴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다시 또 태세 전환해갖고 전열을 갖춰서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확실하게 투표장을 나올 사람들만 잡아놓으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승산 있다라는 게 장동혁 대표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잡아놓으면 그럼 중도층은 다 버리는 거냐? 어차피 중도로 가더라도 집토끼들은 국민의힘 찍을 거 아니냐? 이게 정상적인 생각인 건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윤어게인만 확실히 잡아놓으면은 어차피 중도에서도 국민의힘 찍던 사람들을 우리 찍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영남 지역이나 서울에서도 부유층이 많이 사는 강남이나 마용성 지역은 왠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민주당이 긴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김규현 우리 변호사님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인데, 의리 있다는 말에 대한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의리를 지키세요. 장동혁이
한동훈 사람이었어요. 한동훈이 임명했던 사람이어서 한동훈 때문에 뜬 사람인데 한동훈 지금 본인이 자기 손으로 작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의리라는 단어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요. 네. 의리. 사실은 국민의힘 오늘 의총 통해 가지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의총 얘기 들어보니까 그 조경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었나 봐요. 이 관련해서.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는 당원의 약 75%가 윤석열과 같이 가야 한다는 취지로 응답했다라는 비공개 여론조사 자료를 제시했다라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더 큰 의지였던 것 같고 뭐 여러 얘기들이 나가왔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전륜 관련해서 좀 논쟁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 의총 시작하고 나서 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쭉쭉 빠져가지고 마지막엔 약 30명 정도만 남아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당명 개정이나 당원 당규 뭐 이런 얘기를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어떤 에너지가 응집되지 않고 계속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거의 다인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때가 온 거죠. 예. 저 선거 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체제에서 장 체제를 둘러 엎어서 공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대위 시스템이나 이렇게 바꿔서 하기가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른 이견을 못 하고 엊그제 왜 장외 여론전이 있었잖아요. 뭐 친한파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한 20몇 명이 이제 뭐라고 그 성명을 의총 내니까. 앞두고 일종의 새 다툼 같은 그렇죠. 걸 했었죠. 예. 근데 이제 한 3배 정도 많은 장동혁 원외 지지하는 당협위원장들이 또 왔었고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역시나 그 멤버들 아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면면을 보면 이 사람도 하는 정도로 평소에 전혀 장동혁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때가 오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때 이 지금 큰 장의선은 이걸 이길 현역 의원들이 없다. 더군다나 TK나 이런 쪽에서는 뭐 자기들하고 별로 해당이 없거든요. 자기들 가는 데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또 침묵한 게 있지 않을까. 뭐 최근에 한번 그 승부를 걸어봤었잖아요. 자신의 대표직이라든지 의원직까지 내던질 정도로 한번 덤벼봐라. 누가 걸든 간에 뭐 심지어 자치단체장 중에 걸고 싶으면 걸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엄포를 놨는데 어느 누구도 안 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앞서서 저는 뭐 이제 이걸 약간 좀 선전적으로 봅니다만은 필리버스터라든지 단식이라든지 조금 극단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위치를 공고히 하는 전략들이 다 먹혀왔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그런 뭐 고성국 씨가 실제 뒤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에서 얘기했던 당협위원장들 이렇게 뭐 25명이 먼저 입장 내고 갑자기 그 25명을 비판하는 영상이 올라오고 그 이후에 뭐 50몇 명이 또 이제 장 대표를 보호하는 입장을 내는 거를 보면 이게 전략적으로 다 이제 톱니바퀴 다 맞아 떨어지고 있고 어느 누구도 장 대표 체제에 뭐랄까 자신의 소신을 밝힐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제목이 국민의힘 선거 참패 불보듯 태도 나만 살자 영남 의원들 침묵.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과거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에서는 영남권 준들의 잇따른 불출마가 있어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극복했었다라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고 당이 진로를 잃었는데 내가 한 번 더 당선돼 본들이라고 했던 그때 선배들의 고뇌 어린 선택을 다시 한번 새겨볼 일이다라는 게 이제 이 사설의 문장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뭘 바라고 있을까요? 그래도 저 상당히 오랜 시간 약간 친한처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마 뿌리까지 무너지는 거를 좀 느낀 것 같아요. 지금. 그 경계를 한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보면 실제 뿌리가 무너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내부에서의 그 싸움도 굉장히 깊어져 있고 사실. 그리고 다수 침묵하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침묵하는 다수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뿌리 자체가 이번에 완전히 흔들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불안감. 그러면 이제 보수 본류의 조선일보가 차지하던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위기감으로 지금 발로가 되고 있다. 자기네들 뿌리까지도 침범당해서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이참에 자기들 뿌리가 흔들리니 쯤 되면은 포기를 하고 그냥 이번에 전향해가지고 조선일보도 새롭게 전향을 하라고 새롭게 그냥 우리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대중정당으로 대중정당 일종의 민주당 뭐 포장지 사업이나 이쪽으로 사업 전환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근데 왜 조선일보는 요즘 보면은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뭐 국민의힘을 뭐 다시 또 살려가지고 고쳐 쓰겠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원래 조선일보는 역사적 전환기에는
싹 또 표변해가지고 바꿨어요. 친일을 하다가 갑자기 예. 친미로 바뀌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도 이젠 잘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극우의 목소리를 전혀 이제 반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김건희 씨가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실제 그 국민의힘 일각에서 조선일보, TV조선 등을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그쪽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일종의 카르텔로 본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안에서도 더 이렇게 쪼개져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후로 당명 개정을 늦췄어요. 그 여의도 지나다니면서 보신 분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 가면 저 간판에 저 뭐야 화이트로 칠해놓거나 아니면 지우개로 지우는 뭔가 또 돈 들인 작업을 해놨었는데 저거 다시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저는 그거 작업하는 거 현장에서 봤어요. 뭘 막 갖다 붙이고 사진 찍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어떤 청년 여성인가요? 청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렇죠. 있는 걸 모습으로 봤는데 그러면은 국민의힘 당사 저렇게 지운 거죠 일단은. 근데 6월까지 또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으로 치러야 되는 거죠. 어쩌겠다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떼야 되는 거예요. 저게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저렇게까지 돈 들여가지고 당명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라는 거는 당 내에서 그 TF까지 만들어서 김수민 전 의원이 담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절차와 프로세스를 거쳐서 당명을 실제 개정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TF에서 추려진 그 당명이 미래연대하고 미래를 여는 공화당이잖아요.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누구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전격적인 결정을 통해 저것마저 무용지물로 만들었을까? 저는 항상 기승전 고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고?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의 마음에 안 들었다. 아니 그 고현준 말고 나 알고 고현준 다른 곳이 예. 그분의 마음에 안 들었거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 스스로도 이 네이밍 자체가 공화당 뭐 예를 들면 자유란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되거나 공화란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되거나 뭐 자유민주당도 있었고 공화당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저 정도의 이름밖에 못 나왔느냐라는 아쉬움에 드랍시킬 수밖에 없었던 현실 조건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명분 삼아가지고 뭐 당원 개정, 강령 개정 이런 것들과 맞물려가지고 당명이 같이 개정돼야 된다라고 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명분을 삼았지만 제가 보기엔 요즘 말로 조금 짜치긴 한다. 아니 자유가 빠져서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누군가의 성에 안 찼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의 최고위에서 지금 최종 후보 2개로 올라온 것들 아예 그냥 드랍시켜 버렸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원들이 그동안 막 투표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면 그 과정은 도대체 뭐였느냐. 애시당초 처음부터 객관식으로 주고 나는 뭐 자유라든지 공화라든지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쓰면 더 나았을 건데 그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비상식적인 접근법을 해보면 늘 풀렸던 지점이 있잖아요. 도대체 윤석열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해보면 누가 나왔죠? 김건희가 나왔거든요. 국민의힘을 분석할 때는 저는 윤석열 정부를 분석하던 방식 그대로 비이성적 접근과 비상식적 접근법으로 접근을 해보면 수렴청정하는 누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급하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고 가는 거다. 그 수렴청정의 그 주인공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 고모 씨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추정한다. 예. 혹시 추정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95세 노모를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요. 저도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쪽은 인적 관계는 잘 모르니까. 제가 당명 개정 국힘이 당명 개정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처음 드는 생각은 자유당으로 바꾸겠네 였거든요, 사실. 맨날 그 국힘이나 극우 세력 말하는 거 보면 자유자가 항상 들어가잖아요. 뭐 자유 뭐 대학인지 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공화당 뭐 미래를 여는 뭐 자유가 빠진 거예요. 왜 의외다?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네. 지금 그 이후로 유력하게 된다는 게 뭐 민주공화당, 자유공화당 등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말 그대로 누군가가 좋아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알 수는 없는 거고. 포대가리라고 있잖아요. 포대를 갈아치우는 건. 포대가리를 지금 하려다가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까지를 그렇죠. 쏘기를 못하는 거죠. 띄어 읽기를 잘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4개의 머리로 들립니다. 대가리. 폴 대가리. 포대가리. 예. 여는 여기서 친윤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연대, 미래연공화당에서 지금 사실상 윤어게인을 선언했잖아요.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그래서 친윤을 넣으면은 미래, 친윤, 연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 줄여서 미친년이 됩니다. 저것만 얼마나 연구했을 거야. 야, 이거 기가 막힌데 이러면서. 선임
선임 대표. 아니 저는 욕을 한 게 미친 연대. 네, 알겠어요. 새정연 이런 거. 알겠어요. 2022년도에 그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 소위 말하는 슬로건 있잖아요. 예. 서브 슬로건에 준비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제 기억에 김수민 그 홍보 본부장인가 뭐 했을 거예요. 하셨을 거예요. 정확히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슬로건이 먹히니까 이거 빨리 서브 슬로건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했는데 왜 이런 당명이든 슬로건이들을 바꾸면 일반인들에게 이 주입이 되고 각인이 돼야죠. 인식이 변해서 그냥 탁 말하면 바로 알아듣는 그 시차가 있잖아요. 예. 타임 렉이 그래도 뭐 한 달, 2달 이렇게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거의 뭐 이렇게 세뇌되듯이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뿌득뿌득 이제 나중에 윤이 우겨서 그거를 바꿉니다. 일부를. 그래놓고 이제 그걸 엄청 후회한 적이 있어요. 아마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이제 그 정무적인 판단을 했겠지만 지금 당명을 바꿨을 때 이제 헷갈려서 또 못하는 부분이 있을 그 부분도 또 많이 내부적으로는 싸움이 좀 있었을 거예요. 사실 뭐 앞서도 잠시 얘기하지만 지방선거는 상대적으로 또 투표율이 낮기도 하고 지자체의 기초의원들 선거쯤 내려가면 후보 이름 잘 모릅니다. 맞습니다. 당 이름 보고 찍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낯선 당이 누가 등장해 있으면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판단이 있겠죠. 선거 끝나고 나면 당명이 어떻게 바뀔지 그때 가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분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굉장히 그 캐릭터가 있는 인물일 텐데 이정현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야상을 입고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무슨 회의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진짜 일부러 저러는 진짜 거 아니야? 저 배경에다가 뭐 북한기나 중국 깃발을 이렇게 좀 합성해 놓으면 되게 그럴싸해요. 예. 그게 아니라 전두환 생각나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또 헤어스타일에서 오는 또 안타깝네요. 아무튼 보자마자 전두환이었는데. 본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이 어렵다. 당이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양복보다도 현장 작업복이 더 잘 어울린다라는 취지로 입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의상을 갖출 땐 TPO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저걸 입고 나온 게 아니라, 본인은 양복보다는 저게 어울린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은 좀 놀라기도 하시고, 왜 저런 걸 입었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구찌나 피에르 가르댕도 아니고 5만 원짜리를 재래시장에서 샀는데 계엄이라니 그 정도면 병이라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글쎄요. 근데 이제 이런 지적을 받았을 때 이 정도의 해명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본인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이걸 뭐 계몽이라고 표현한다든지 혹은 윤석열을 지키는 윤어게인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이순신이다라는 표현을 했던 그 자리도 사실은 또 고성국 TV네요. 기승전 고성국이네요. 아니 실제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래서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침소봉대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해명을 해 보셔봤자 과거가 지워지질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민의힘을 구하는 영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제 인재 모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